그래서 내가 부르는 거 얼마 줬냐 그랬더니 오는 데만 30만 원 줬대요. 그래서 그 결혼식 그 브라이덜 샤워에 이 사람 스트리퍼 부르기만 하는데 30만 원. 근데 아마 그날 이렇게 가져간 한 팁이 한 20만 원. 그러니까 한 스트리퍼 하루에 와서 50만 원 벌어가는 거죠. 그럼 할만하지. 와, 쩌네. 그쵸? 참 특이한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브라이덜 샤워를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성들의 로망이에요. 여성들의 로망. 그런 야한 거는 이제 좀 이따 또 나와요. 막판에. 이게 야한 게 끝이 아니에요. 미국 결혼식에는 중간중간 야한 의식들이 있어요. 자, 웨딩 드레스. 웨딩 드레스는요, 한국과 틀려요. 한국은 웨딩 드레스를 보통 청담동이나 뭐 이런 유명한 샵에 가서 빌리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많은 경우가 엄마가 또는 할머니가 입던 웨딩 드레스를 물려서 자기가 좀 고쳐서 입거나, 두 번째는 웨딩 드레스의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근처 웨딩 드레스 샵에서 하나 구입하실 수 있어요. 사실 엄마 거 할머니 거 입으면 너무 스타일이 오래돼서, 물론 미국 사람들은 가족들 거 물려 입는 거 좋아하지만 그냥 미국 사람들은 그냥 사서 사요. 그냥 몇십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사서 자기가 또 보관하기도 하고 자기 딸 물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가격이 비싸지 않고 하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미국에는 파티 문화가 되게 많이 돼 있잖아요. 파티 문화가 많다 보니까 이런 드레스는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친구 빌려줘도 돼. 그럼요, 친구 빌려줘도 되고. 돈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도 입고. 자, 그렇다면 이제는 결혼식 비용이에요.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하냐? 결혼식 비용은 반이에요. 여자가 반, 남자가 반. 실용주의잖아. 여자가 반, 남자가 반 내요.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부모님한테 결혼식 비용을 대달라고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애들은 28살, 7살 됐다고 내가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은 사실 이미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남녀가 결혼한 사이처럼 사는데 결혼식만 안 한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 돈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혼식 비용만 들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몇 퍼센트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근데 6에서 70% 이상인 것 같아요. 70% 정도의 그 남녀 커플은요, 이미 동거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같은 동네에 살아요. 남녀가. 같은 동네에 사는데 얘네가 결혼을 꿈꾸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결혼을 꿈꾸고 있는데 뭐하러 따로 사는 거냐? 따로 사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부모님이랑 살지도 않아요. 따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진지한 관계가 되면 거의 같이 살아요. 동거로 많이 시작을 해서 결혼 전에 동거가 아닌 커플들을 찾기도 더 힘들어요. 동거가 나이대가 어때요? 20대 초반인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살 때 초반부터 동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을 다녀야 되고 하니까. 근데 보통 직장인들 있죠. 직장을 갔는데 내가 요 동네에 내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 아니 실용적인 애들이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야, 내 아파트 반값 100만 원 나가고 네 아파트 반값 100만 원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붙어 있어. 그럼 우리가 굳이 이 아파트 반값 두 개를 다 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너랑 나랑 같이 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전에 동거하고 있는 커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70% 이상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동거하다 깨지는 경우도 많나요? 많죠. 뭐 깨지는 경우 많죠. 제 친구들도 그래. 동거하다가 막 남자들하고 나오고 막 이런 미국 애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한 번 동거를 한 애들이 막 남자애한테 막 당하고 막 그 남자가 너무 싫어지고 이러면 걔네들은 이제 다시는 동거하고 싶지 않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나머지 30%에 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 거의 웬만하면 동거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아무런 인식도 없어요. 당연하지. 왜냐면은 아니 나 혼자 반값 내고 살면 힘든데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같이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어요. 왜냐면 둘이 끝까지 결혼할 사이가 아니라면 분명 양쪽한테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뭐가 좋다고는 나도 말을 못해요. 다 각자 사니까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동거의 시작이 영화에서 보면요. 남녀가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거 보면 남녀가 이제 진지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남녀가 진지해지기 시작할 때 보통 남자가 여자가 한쪽에서 우리 move in together 하자고 표현해요. Let's move in together. 그러면 let's 하자 move in. 같이 이사 들어가서 우리 한 집에서 살자라는 뜻이에요. move in together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집도 얘기했고 웨딩드레스도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결혼식 준비 자체를 얘기해 볼게요. 결혼식 준비 자체. 자, 금액은 보통 신랑 신부가 반반씩 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특이한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웨딩홀이 있어요. 웨딩홀. 외국 사람들이 웨딩홀을 보면 결혼 공장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결혼식을 그냥 무자비하게 찍어낸다고 해서. 웨딩홀. 어떤 것이죠? 그냥 자, 오늘 1시부터 2시까지 김지연 신부, 2시부터 3시까지 이수민 신부 이렇게 가잖아요. 외국은 웨딩홀이 없어요. 웨딩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디서 하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공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부모님 집에 집 마당이 이렇게 커요. 부모님 집에 집 마당이 크면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홀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평소에는 뭐 와이너리로 쓰이는 곳이 이게 웨딩을 위한 공간은 아니야. 이 공간이 뭐 박물관이야. 근데 박물관 사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뒤에 정원이 너무 좋으니 내가 이 다음 주 일요일날 빌려가지고 결혼식을 하겠다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집일 수도 있고 이게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잣집 아닌가요? 꼭 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한테 웨딩홀 간다고 하니까 못 알아들었구나. 그쵸? 그냥 I'm going my friend's wedding 이라고만 얘기하시면 돼요. 웨딩홀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그런데 또 너무 자유로워요. 그냥 나는 바닷가에서 하고 싶으면 그냥 바닷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 살면 바닷가에서 하는 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면 바닷가 세팅이 다 돼요. 결혼 비용이 좀 저렴하게 들겠네. 결혼 비용이 한국만큼 어마어마하게 들진 않는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사람들 음식 준비해야 되죠 하니까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든대요. 난 그것도 이렇게 이제 사람들 다 부르고 파티하는 거에는 근데 이런 것도 있대요. 미국 사람들은 워낙 실용적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싶지 않다 하면 그냥 구청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 조그마하게 신랑 신부를 위한 방이 마련한 곳이 많대요. 그냥 구청에 와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난 되게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청에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아무 데서나 할 거면 정말 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겠네요. 그러시는데 미국에서는 주례 선생님 있잖아요. 반드시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만 주례를 볼 수 있어요. 라이센스가 없으면 주례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의 큰아빠도 오시고 여러분 대학 교수님도 오시고 막 오시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주례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아 진짜 문화 충격이네요. 그쵸? 그래서 그럼 주례 라이센스를 보통 누가 갖고 있겠어요? 뭐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결혼식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웨딩 라이센스, 주례 라이센스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이 사람들한테 결혼 선언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하객이 없는 경우인데 이렇게 조촐하게 법원이나 시청에서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결혼식 당일 비용은 한 2천에서 3천 성대하게 파티를 하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외국인의 결혼 하객은 얼마나 올까요? 하객은요 한국만큼 많이 오진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만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결혼식은 나 이번에 부장님 아들 결혼식이야. 잠깐 갔다 올게. 엄마 나 나갔다 와요. 12시에 나가서 1시까지 결혼식 갔다가 2시까지 있다가 2시 반까지 밥 먹고 3시면 집에 오죠. 그렇지 않아요. 외국은 결혼식을 하면 보통 점심에 먹고 보통 한 저녁까지 쭉 지속돼요. 그래서 결혼식이 뭐 보통 오후 3, 4시에 있을 수도 있고 저녁 먹이고 댄스 타임 받고 해서 저녁 10시까지 있어야 돼요. 저녁 10시까지 있으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초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초대돼서 나랑 하루 종일 내 결혼식을 즐겨줄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좀 친한 사람만 불러요. 한국에서처럼 30분이나 1시간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건 있어요. 앞에 주례 선생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죠. 주례 선생님 부분. 이건 거의 똑같아요, 한국과. 이제 던 들어오잖아요. 그럼 신랑 신부가 목 아파. 신랑 신부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하고 뭐 주례 선언문 받고 둘이 반지 교환하는 건 똑같아요. 그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끝내고 나서 더 큰 홀로 옮겨가요. 그게 결혼 리셉션 홀이에요. 여기는 결혼식장이에요. 근데 결혼 리셉션이 있어요. 리셉션. 웨딩 리셉션이라고 불러요. 웨딩 리셉션이 뭐냐면 바로 이게 파티예요. 파티장이에요. 근데 그 파티장은 조금 이따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일단 결혼식부터 끝내고요. 결혼식에는요. 제가 오늘 되게 목이 아프네. 자, 이 결혼식에는요. 미국 결혼식의 특징이 있어요. bridesmaid가 있어요. bridesmaid가 뭐냐면은 결혼하는 신부를 bride라고 불러요. bride. 그런데 그 bride의 친구들이 똑같은 드레스를 입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예요. 근데 조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화려하게 드레스를 입고 그냥 친구, 우리나라에도 왜 결혼식 하면 가방 친구 있죠. 여러분 내 친구들은 결혼 많이 해서 나는 아는데 결혼식을 하면 옆에서 가방 들고 사람들이 이제 따로 봉투 갖다 주면 받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가방 친구. 근데 여기선 들러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 친구들이 드레스를 입고 들러리를 하는데 보통 이 드레스는 다 해줘요. 신부가 해주는 거예요. 이 신부가 친구들의 드레스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드레스 해주긴 하는데 친구가 사람을 많이 쓰면 자기는 드레스를 더 많이 해야겠죠. 보통은 한 3명, 4명 와요. 근데 5명은 좀 많은 경우고 3명, 4명이 저는 많이 봤어요. 외국에선 동거를 긍정적으로 보나요? 긍정적인 그냥 실용적이라고 보죠. 긍정적인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실용적. 자, 그러면 이게 여자 쪽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좀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이게 결혼식 날 신부만 화려한 게 아니라 신부 친구들까지 화려해주면 결혼식 자체가 되게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신부 친구들이 예쁜 드레스 입고 같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주목을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신랑 쪽 친구들한테. 미드에서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죠. 미드에서 왜 결혼은 이 여자가 하는데 다른 애들이 드레스 입고 꽃 들고 설치나? 왜냐? 미국 결혼식에서는 bridesmaid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신부 들러리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몇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을 때도 있어요. 근데 bridesmaid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옷을 똑같이 맞춰 입어요. 들러리니까. 아니 근데 결혼식에 그래도 신부가 제일 예뻐야 되는데 어떡해. 근데요 미드를 보면 반지 주는 사람 고르는 것도 중요하게 보는데 맞아요. 왜냐면 이것들은 다 bridesmaid예요. 이 사람들은. 이 중에 제일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maid of honor예요. 자, 제가 bridesmaid 중에요. 이게 여자 쪽 들러리야.
그 중에 maid of honor가 있어요. maid of honor가 뭐냐면은 이 중에 한 명이 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반지를 건네주는 거예요. 요게 그게 보통 이 여자한테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역할을 해요. 그러면 남자라고 그게 없을까? 남자도 있어요. 남자들도 옷이나 넥타이 같은 거를 똑같이 맞춰 입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groomsman이라고 불러요. groomsman. groomsman이 뭐예요? 신랑 쪽 남자들. groomsman. 그리고 여기는 bestman이라고 불러요. 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bestman이에요. 가장 친한 친구, 아무리 베스트맨이 아니까 아무리 브룸스맨이 많아도 이 중에 단 한 명이 반지를 가지고 있다가 결혼식 당일날 주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쵸. 베스트맨 불알 친구죠. 자, 근데 그러면 꼭 그래서 미국 애들은 젊은 애들은 이제 가족 중심의 사진도 좋아하는데 자신의 브라이드메이드와 그러니까 친구 중심의 사진을 되게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가족 사진이 더 우선이잖아요. 가족 사진 중요하죠. 근데 이런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요.